한국은 일본 없었으면 지금처럼 경제적 사회적으로 발전하지 못했지. 여기 영국 명문 런던 대학교 동아리실 모든 학생들이 두 명의 동양인을 보며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에서 모인 학생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제보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럽 국가 아일랜드에서 온 로렌이에요. 지금은 영국 명문대학교인 런던 대학교에서 킹스 컬리지 전쟁학과를 다니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전쟁학과가 좀 생소하겠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과로 군사역사, 전략, 국제관계, 안보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와 교육을 진행해요. 제가 전쟁학과에 온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저희 언니, 오빠와 여동생은 할아버지 이야기에 크게 관심 없어 했는데 저만 유독 재밌어 했고 할아버지께 옛날 얘기 해달라고 보채기도 했어요.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는 1919년에 아일랜드 식민지 전쟁 때 참전하셨어요. 참전뿐만 아니라 영국의 지배에 저항하고 아일랜드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헌신한 민족주의자 영웅으로 불리며 독립운동 활동을 했다고 해요. 큰 틀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역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지만 전쟁학과의 온본질적인 이유는 끔찍한 영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격한 분노와 슬픔을 느껴서 세계 평화와 전쟁에 대해 자세히 연구하기 위해 진학했어요. 이런 슬픔을 안고 영국으로 공부하러 온 저도 참 지독하죠? 그치만 공부를 하면서 지금의 저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피 땀 흘리며 멋진 업적을 남기신 할아버지가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지고 존경심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더욱 재밌게 역사와 군사에 관해 흥미를 갖고 공부하고 있어요. 학교 동아리 활동 또한 세계 역사 동아리 활동을 하며 다양한 역사들을 공부하고 있어요. 역사 동아리이지만 각국의 역사에 대한 진실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을 비롯해서 잘못된 점과 왜곡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지 연구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곤 하죠. 매주 주제가 바뀌면서 토론하는데 다음 주 주제가 식민지 지배의 영향과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였어요. 저는 아일랜드 사람으로서 평소 아픔과 억울함을 느끼고 있었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했고 이 부분에서 평소 느낀 점과 다양한 정보를 접목시켜서 토론할 내용을 정리해갔죠. 동아리실에서는 토론 시작 전부터 굉장히 웅성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 동아리에는 영국인은 물론이고 저처럼 유럽 국가에서 온 사람부터 미국, 캐나다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있어요. 유일하게 동양인은 한국인 남학생과 일본인 여학생이 있었죠. 영국이 가장 광범위한 식민지 제국이고 이어서 프랑스, 스페인 등 많은 국가들의 식민지에 관한 얘기가 오가면서 학생들은 토론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며 미래를 위한 화해와 협력을 논의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점이 되었던 주제는 그 유일한 두 동양인 국가, 한국과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관한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일본인 여학생 유키가 역사 왜곡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적인 지배를 개혁과국 가발전을 위해 진행했다는 식으로 말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원하는 화합하는 토론 분위기를 흐렸었죠. 자세한 내막은 이랬어요. 준수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한국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고 우리 문화와 언어를 억압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했다며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운을 띄웠어요. 그랬더니 유키가 일본이 강제로 집행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병합한 것이고 그게 모두 한국의 근대화를 돕기 위한 것이며 한국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했죠. 저와 다른 친구들은 동양권에 대한 식민지배는 조금 생소하기에 집중해서 토론 내용을 듣고 있었죠. 이에 준수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한일병합은 한국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본의 강압과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이루어졌고 한국의 황제와 정부는 일본의 압력 아래 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했죠. 그랬더니 유키가 그럼 식민지 지배는 인정하는데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경제적, 사회적 근대화를 이끌었고 한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준수는 바로 반박했어요. 일본의 식민 통치는 한국의 자원과 인력을 착취하고 한국인의 삶을 억압했고 철도와 공장 등 인프라는 주로 일본의 이익을 위해 건설되었으며 한국인은 경제적 이익을 거의 누리지 못했다고 했죠.
저는 들을수록 저희 아일랜드가 영국의 식민지 지배당했던 내용과 비슷해서 마음 깊이 공감하면서 속으로 응원하고 있었어요. 유키는 준수의 확고한 주장으로 조금 당황해하며 다음과 같이 반박했어요. 그렇지만 일본의 식민 통치가 비교적 평화로웠고 폭력과 탄압이 많지 않았으며 일본의 언어와 문화를 한국에 전파함으로써 한국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교육 수준을 높였다면서 끝까지 폭력과 탄압 축소하고 문화적 동화와 억압을 정당화했어요. 준수는 조금 더 확고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죠. 실제로 일본의 식민 통치는 잔혹한 폭력과 억압으로 가득 차 있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체포, 고문, 처형당했으며 3.1 운동과 같은 대규모 저항 운동은 무력으로 진압되며 큰 탄압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억압하고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강요했으며 한국의 전통 문화와 언어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그에 많은 한국인이 정체성 위기를 겪었다고 했죠. 이는 유키가 명확하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준수의 말에 유키는 아까도 말했듯이 식민지 지배는 인정한다면서 왜곡된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 좀 더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내용을 발표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했어요. 저와 친구들은 뚜렷한 사실과 증거들이 난무하는 지금 시대에서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유키의 고집이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준수의 똑부러지고 침착한 언변에 그가 조금 달리 보이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같은 역사적 고통이 있는 나라에서 자라서 저와 같은 아픔이 있는 것 같아 더욱 그 친구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친하진 않지만 그날 용기를 내서 오전 동아리 시간이 끝나고 달려가서 함께 점심을 먹자고 준수에게 말을 걸었어요. 준수는 흔쾌히 수락했고 둘이서 밥을 먹었죠. 준수는 아까 너무 본인 얘기만 길게 한 것 같다고 머쓱해하며 들을만 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아니라고 하면서 어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유키의 말에 침착하게 대응했는지 저는 멋있었다고 했죠. 저는 학교 앞 레스토랑에서 음식이 나오고 첫 술을 뜨면서 말을 걸었죠. 우리 가족 중에는 영국 식민지 지배 때 참전하고 희생되신 가족이 있고 이런 역사적인 억울함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하면서 혹시 너도 그런 아픔이 있는 건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준수는 할아버지가 실제로 어렸을 때 일제강점기부터 고통 속에서 자라왔고 실제 6.25 전쟁 참전 용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모 할머니께선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강제로 성노예 생활을 하셨던 위안부 할머니였다고 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일본의 식민 지배 시절 겪었던 고통과 억압을 증언하며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자 평생을 투쟁하셨다고 해요. 유키를 비롯해서 일본 정부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을 뿐더러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반성이 될 수 없다 했어요. 일부 영국의 만행과도 비슷해서 너무나 공감됐죠. 저희 둘 다 각 나라의 역사적인 아픔이라는 공통점에 저희는 공감하면서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아쉬운 마음에 간단히 맥주까지 하게 됐는데 조금 더 깊은 감정과 함께 이성적인 감정까지 느끼게 됐어요. 그 이후로 사적인 연락까지 하게 되면서 연인으로 발전했죠. 부끄럽지만 친구들의 응원을 받으며 지금은 남자친구가 된 준수와 대학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준수는 역사학과 전공이라서 유일하게 학교에서 함께 보내는 동아리 시간과 점심시간이 제가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번은 준수가 집으로 초대해서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유학생 집 치고는 좀 넓은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집 인테리어는 화이트 톤으로 너무 예뻤고 먼지와 머리카락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깔끔했으며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도착하자마자 겉옷을 받아주면서 서툴지만 몇 가지 요리를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주방에서 요리를 하며 저에게 웃어주는 준수를 보면서 한국 남자들은 친절하고 배려심 넘치다고 느꼈어요. 준수가 해준 음식은 된장 베이컨 퓨전 파스타와 스테이크였어요. 발을 동동 구를 정도로 맛있었고 밥을 다 먹고는 한국 영화를 보자 했어요. 저는 한국인 남자친구 덕에 한류와 한국 문화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음식, 드라마 영화를 접목하는 일이 빈번해졌죠. 이전에는 전쟁학과 학생으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 관련한 명량이라는 영화를 본 적은 있었죠. 너무 인상 깊게 봤고
처음 한국이라는 생소한 나라를 알게 된 영화인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의 지혜로움은 저희가 지금까지도 군사 전략에 관련해서 공부하고 접목하고 있죠. 그날은 저희의 공통 관심사인 역사에 관련한 한국 영화를 보게 됐고 전지현과 하정우가 나온 암살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각색된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의 일본의 만행이 나오는 장면에서는 눈물이 나왔었죠. 일제강점기는 그래도 아일랜드보단 근현대에 가까운 역사로 좀 더 와닿았어요. 저는 한국에 직접 가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보고 경험하고 싶다고 했어요. 준수는 그럼 방학 때 한국을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서 저는 너무 신났죠. 그래서 저희는 방학 때 서로 나라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먼저 방학 때 준수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고 아일랜드는 학교와 가까워서 틈나면 가보기로 했죠. 한국에 출국하는 날 저희는 먼 거리에 비행을 했고 피곤했지만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라서 지루하지 않고 즐거운 비행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준순의 아버지가 한국 온다고 편히 쉬라며 일주일 동안 호텔을 잡아주셨어요. 한국에 가서는 하루는 준순의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남자친구네 부모님과의 식사는 처음이라서 떨렸어요. 설레임과 기쁨을 느끼면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저는 인천공항이 세계 1등 공항이라고 말은 들었는데 실제로는 정말 럭셔리하고 넓은 광활함을 느낄 수 있는 건축 디자인으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설레는 마음에다가 공간이 주는 화려함에 더욱 놀란 표정을 짓자 준수는 저를 어린애 보듯이 귀여워했어요. 인천공항은 특이하게 섬에 있어서 택시로 호텔까지 넘어갔고 바로 바다를 건너며 풍경 좋은 고속도로를 지나 한강 다리를 건너서 서울로 왔어요. 한강을 기준으로 올림픽대교와 강변북로는 서울의 주로 교통 인프라로 서울의 끝과 끝을 이어주는 길을 틔워놓은 점에서 도로의 교통 시스템과 고효율성에 감탄했어요. 넓은 차선으로 서울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도시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설계된 부분이 멋있게 느껴졌어요. 영국에서 한국 호텔까지 오는 과정이 길었지만 지루하지 않고 설레이고 신기한 점만 가득했어요. 한국에서 두 번째 날에는 준순의 부모님을 뵙고 저녁 먹는 날이어서 예쁜 꽃다발을 챙겨서 단정히 입고 찾아갔어요. 아파트에 들어설 때부터 경비원이 상시 지키면서 보안이 철저한 모습이었어요. 그냥 보기에도 매우 높은 아파트였고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준수 부모님네 집은 27층으로 고층에 살고 계셨는데 엘리베이터도 얼마나 빠르고 조용한지 올라갔는지도 모르게 도착했더라고요. 한국의 이런 디테일한 기술력에 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데 절제되면서 럭셔리하고 멋진 인테리어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준수가 사는 집도 꽤 크고 깔끔했는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공간에 대한 디자인 감각도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었죠. 드디어 부모님을 뵙고 처음으로 인사드리는데 어머니가 너무 밝게 저를 반겨주셨어요. 제가 준비한 꽃다발을 드렸을 때는 더 밝은 미소로 고맙다고 저를 안아주셨어요. 제가 외국인이라서 소통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준순의 어머니는 미국과 파트너십을 맺은 사회적 기업에 19년을 근무하시고 현재는 퇴직한 상태라고 해요. 그 덕분에 처음부터 영어로 대화했고 어색한 기류 없이 인사드리고 식사를 했죠. 그리고 준순의 아버지는 어머니께 한없이 다정다감하신 사랑꾼이셨어요. 옆에서 요리도 도와드리고 함께 상을 차리는 모습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예전에 비해 가부장적인 문화가 줄어들고 가정 내에 유연하게 역할이 분담된다고 해도 저희 집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친구들 집에 가면 주로 어머니께서 식사를 대접하고 집안일을 하시는 분위기인데 준순의 아버님은 평소에도 어머니가 귀찮아 하실 정도로 챙긴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다 웃으시곤 했죠. 요즘 유행하는 한류 드라마 중에서 로맨스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보고 있는 제가 다 기분이 좋았죠. 세 번째, 네 번째 날에는 맛집 탐방을 다녔어요. 한국 식당의 특이한 점이 반찬 수십 개를 기본으로 깔아준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반찬들을 준수가 다 시킨 건 줄 알고 준수가 한국의 음식을 보여주려고 다 시켰나? 이렇게 허세가 심했나? 하고 실망할 뻔했지 뭐예요. 알고 보니 이건 식사 주문하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반찬이라고 말해주고서는 오해가 풀렸죠.
게다가 이 수 많은 반찬들이 무료로 리필이 된다는 것에 두 번 놀랐어요. 이런 게 바로 한국의 정이라고 하면서 알려줬는데 정이 넘치는 대한민국에서 풍족함을 느끼며 더욱 즐거운 여행이 되었죠. 그리고 영국의 피스앤칩처럼 가장 기본적이고 가성비가 좋고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밥을 드디어 먹게 된 날이었는데 김밥 종류도 너무 다양했고 고물가 시대에 밥 한 끼를 3, 4천 원으로 때울 수 있는 사실에 놀랐어요. 또한 김밥은 밥, 해조류, 다양한 채소, 계란, 고기 또는 생선 등이 들어가 있어 균형 잡힌 영양소를 제공한다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편리하고 가성비 좋은 데다가 건강과 맛까지 사로잡은 김밥은 군더더기 없는 환상적인 음식이었죠. 대망의 삼겹살을 먹은 날은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엔 직원이 삼겹살 2인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고기의 한 조각은 그냥 완전히 비계 덩어리였고 나머지 두 덩어리는 반 이상이 그냥 기름이었어요. 기름의 양을 보고서 오만상을 찌푸리며 놀란 저는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어떻게 먹냐며 준수에게 이건 좀 아니라고 말했죠. 준수는 웃으면서 오해라고 말했어요. 비계 덩어리는 그저 불판 위에 기름칠 하기 위해 가져온 덩어리라고 말해줬고 직원이 바로 그 덩어리를 집어서 달궈진 불판에 버터처럼 기름칠을 하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다이어트는 평생의 숙제라서 좀 예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불판은 상당히 기울여져 있었고 제가 보기엔 불량 불판을 가져다 준 것 같아서 준수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이유가 삼겹살에서 나오는 기름을 다 내려보내기 위해서 기울여져 있다고 하네요. 정말 삼겹살의 기름은 쏙 빠지고 겉은 바삭하면서 안에는 너무나 고소한 육즙이 터져 나오는 게 중독이 되지 뭐예요. 준수는 삼겹살에다가 느끼함을 잡아주는 반찬들과 함께 쌈을 싸 먹으면 2배로 맛있다고 알려줘서 처음으로 쌈을 싸서 먹어봤어요. 음식을 한 번에 다 넣어서 먹으면 맛이 섞이면서 뭔 맛인지도 잘 모르고 좀 거북할 것 같아서 처음에는 꺼려했죠. 그치만 준수가 정성스럽게 싸줘서 한 입 먹어봤는데 입안 가득하게 음식 재료가 섞여서 풍미가 가득한 맛이 느껴졌어요. 한국은 축복받은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꼭 아일랜드에 가서 부모님께도 소개해주고 싶은 맛이었어요. 한국에는 맛있는 집이 많아서 식도락 여행은 항상 기본적으로 깔고 다녔고 준수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한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용산에 위치한 중앙박물관과 전쟁박물관을 데려가 줬어요. 두 곳을 둘러보며 악이 가득한 일본의 만행들을 생생하게 두 눈으로 확인했어요. 이게 정말 사람한테 할 짓이 맞는지 도저히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들만 적혀 있었죠. 또한 독립운동가들의 역사적인 순간들을 영상으로도 보여주며 외국인도 이해가기 쉽게 설명해뒀어요. 대표적으로 김구 선생님, 유관순 열사, 안중근 열사들의 업적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뜻 깊었고 독립선언서, 독립운동가들의 사진, 당시 사용된 무기와 장비 등의 시각 자료로 현장감 넘치는 전시에 놀라웠죠. 정말 치열하고 잔인한 환경 속에서도 후손들을 위해 독립에 대한 열망 하나로 지독한 순간들을 버티면서 뜻을 펼쳤던 모든 독립운동가들에게 존경심을 표했어요. 또한 전쟁박물관에서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시작된 과정과 그 배경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인천 상륙작전, 장진호 전투, 서울 수복 등 한국전쟁 중 발생한 주요 전투와 그 전개 과정을 시각 자료와 함께 배울 수 있어서 전쟁학과인 저로서는 배울 점이 많았어요. 모든 지혜와 교훈들은 후손들을 위해 한 몸 바쳐 희생하신 참전 용사분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기에 다시 한번 위대함과 감사함을 느꼈죠. 모든 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교육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세계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역할이죠. 저희도 학교에서 배우고 연구하는데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곧 세계 평화를 위해 어떻게 노력할지에 대한 고민과 공부를 하죠. 저와 준수는 가슴이 먹먹해지고 한편으로는 웅장해지는 걸 느끼면서 박물관을 나왔어요. 한국은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기간 내에 급격한 고속 경제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루었고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은 정말 존경스러움 그 자체였어요. 저는 짧지만 한국에 대해 역사와 현대 문화까지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여행이 되었고 다음에는 좀 더 길게 한국의 곳곳을 여행하고 싶었어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와 발전에 존경심을 표하며 글을 써서 사연 보내봅니다.
다음 여행에서도 또 사연 제보할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런던 대학교를 다니는 아일랜드 여대생 로렌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녀의 사연이 어떠셨나요? 한국 역사에 대해 한국인보다 열정을 갖는 그녀의 모습이 감동이고 위대하신 한국 독립운동가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 대한튜브는 한국에 대한 모든 사연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금 띄워드리는 저희 공식 이메일을 통해 많은 제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